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6회 오전 모의고사 필기 문제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1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외향성이 나타난다. 아니고 내향성이 나타난다.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의사결정 느리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더 생긴다.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2번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수정 확대 가족은 떠났던 자녀들이 가까이 근거리에 와서 살되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리 또는 가까운 거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얼른 찾으셔야 돼요. 수정 확대 하면 근거리, 가까운 거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그래서 빨리 근거리 또는 가까운 거리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 문장을 다 읽지 않고 얼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는 우리 일단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 65세 이하도 다 된다 그랬죠. 공통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일 때는 질병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65세 이하에 어렵다면 노인성 질환이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를 찾고 또는 친해파가 있나를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뇌경색, 어려운, 그리고 나이는 상관없는. 그러면 1번은 왜 안 될까요? 65세 여기 일단 어렵다 안 어렵다 말이 없죠. 70세도 어렵다가 없습니다. 60세 이하면 친해파로 입원을 해야 되겠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4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그랬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요거는 대상자가 대상자가 어디서 서비스를 받지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단 이렇게 세 관계가 있습니다. 요 세 관계를 잘 알으셔야 된다고 했고요. 대상자는 공단에서 무엇을 받죠? 등급을 받죠? 그래서 공단이 하는 일은 등급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는 어디서 받을까요? 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기관에서 받는데 그러면 기관은 돈을 어디다 청구해야 될까요? 물론 대상자도 15% 또는 20%를 내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공단에다 청구한다. 기관은 어디에? 공단에 청구한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시설에서 이거를 시설은 재가 시설이 있고요. 시설 또 요양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기관에서는 나머지 개인 부담을 비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공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다음에 또 기억하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어디다 한다? 공단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단, 기관, 대상자. 요거를 꼭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는 공단에다 신청한다. 틀렸습니다.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할 수 없을 때 본인이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공단에서 신청을 줍니다. 3번 장기요양 방문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방문조사 어디서 한다? 공단에서 하겠죠. 조사 공단에서 나갑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자 조사원은 뭐만 한다? 조사만 한다. 그래서 1차 판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사만 하는 것이죠. 조사요원은.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자, 최종 판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등급 판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자,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그래서 맞는 문항은 몇 번일까요?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정서적, 편지대필, 정서, 구강관리 돕기, 신체, 청소 주변, 일상. 그래서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자, 개인활동은 동행 또 대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활동, 동행, 대행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가족 중심 아니죠. 대상자 중심입니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케이.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은 왜 틀렸는지 알아볼까요?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자, 대상자 개인의 욕구가 더 중요하지요.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자, 상태가 달라지지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고 또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자, 첫 번째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 촬영. 자, 휴대전화와 사진 촬영 요거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죠.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진, 휴대전화 이게 나오면 사생활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사진, 사생활, 휴대전화. 9번입니다. 자, 인지기능을 상실한 즉 치매노인 같으네요. 치매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자, 고의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낸 거죠. 이런 것은 정답은 유기입니다. 자, 이것은 모르시겠으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치매 어르신은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가출하게 했다. 이것은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을 고의적으로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면 이분이 찾아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요. 어르신 돌보는 업무가 힘이 들 것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침해받은 것일까요? 자, 나이, 성별, 경제적 능력, 경제력 이런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정답은 평등권입니다. 차별이죠. 차별. 자, 차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평등하지 않다. 자, 그래서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다 그러면 평등권, 평등권.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했네요. 이것도 고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불시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21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네, 정답이죠.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대상자와 수직 아니고 대등 또는 같은 말이라 그러면 수평이겠죠. 그래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평등한 서로 존중해야 될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려야 되겠죠.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자, 요거 문제도 요양보호사 결정할 문제 아니지요.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활동에 참석시킨다. 자, 이것은 거부하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즉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 1번. 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 1번 장기 요양기간을 알선한다. 자, 알선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개인 한 분 한 분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몸가짐이라든가 예의 바르다던가 또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킨다던가 이렇게 열심히 그 직업 윤리와 행동 규범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 태도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전화 통화한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자,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1번 공감하며 위로한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연히 몰래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이건 기밀 누설이 되겠습니다. 누설, 사생활 누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이것도 역시 사생활 침해입니다. 4번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자,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1번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 자, 반말 무조건 안 됩니다. 2번 시선을 맞추는 거 좋은 거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대상자 부재 중엔 서비스하면 안 됩니다. 4번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자, 과도한 신체 접촉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5번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자,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이렇게 굴곡됐을 때 저림과 통증이 있나를 알아보는 그런 수근관 증후군이죠.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밤에 더 심하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더 증가하겠죠.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자, 이건 손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팔꿈치는 아닙니다. 4번 손을 털면 저림 증상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자, 그러면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가 아니고, 자, 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중앙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정중신경이 이렇게 엄지부터 4번 손가락까지, 즉 새끼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바닥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뺀 네 손가락,
엄지부터 엄지, 검지, 중지, 약지까지를 둔해진다. 자, 다시 한번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네, 통증이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17번 감염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즉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죠. 자,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맞죠? 정기적인 건강검진? 좋죠.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 발라야죠. 비닐 장갑을 끼고 흡입병을 끼운다? 맞죠.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자, 손으로가 아니라 소매로 또는 소매 아니면 어떤 것으로 수건이나 티슈 이런 것으로 가려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노화로 인한 간 기능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 간 기능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약물 대사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증가는 다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일단 간 기능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물을 대사, 즉 온몸에 약물을 잘 전달하는 능력, 바로 대사라고 합니다. 약물 대사라고 하면 약이 흡수됐을 때 온몸에 잘 전달하는 능력, 간 기능. 그러면 이거와 같이 숑숑 외워야 될 것 뭐 있었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된다? 약물 중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신장 하면 약물 중독, 간 기능 하면 약물 대사 능력 또는 약물 제거 능력 저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19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자, 일단 속이 쓰리다고 했으니까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보고. 그러면 보고라는 단어를 얼른 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이건 아는 척하면 안 된다 그랬고,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도 안 되고,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달할게요. 자,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일단 대상자가 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책임자인 간호사에게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항결핵제. 자, 항결핵제는 약을 많이 먹게 된다 그랬죠. 자, 2주 동안 아니고 거의 6개월 또는 9개월 혹은 1년 반개월 이런 정도의 요법으로 하기 때문에 2주 동안 복용 아닙니다. 2번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증상이 없어도 먹는다.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자, 격리 안 하고 활동성 즉 전염력이 떨어지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약을 많이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1번 도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증가는 다 지워버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력 다음에는 감소라고 그랬죠? 자, 력 다음에는 감소. 정말 정답인가 볼까요?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모든 노인의 신체는 어떻게 된다? 저하, 다른 말로 감소된다. 자, 그런데 증가되니까 당연히 증가되는 거는 지워야겠죠. 그리고 특히 어떤 운동, 운동 다 저하입니다. 반사 당연히 다 저하죠. 반응 다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끝에는 다 감소다, 저하다 이렇게 답을 다루시면 꿀팁입니다. 암기 숑숑 하셔야 돼요.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방광의 밑에 요도에 요런 전립선이 커져서 얘를 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변이 가늘다. 소변 횟수가 감소한다. 잘 못 나오기 때문에 자주 가죠. 그 다음에 3번 배뇨 잔뇨감이 잘 못 넣기 때문에 잔뇨감이 있습니다.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그렇죠? 여기를 빠져나올 때 많이 힘들기 때문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더 많아지겠죠. 2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자, 수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감각신경 말단의 띠 그리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 요 세 가지를 보니까 정답은 대상포진, 수포, 띠, 통증, 대상포진입니다.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자, 내분비계는 호르몬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보통 노인이 되면 변화할 수 있는 호르몬은 특히 당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갑상선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죠. 자, 이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번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네, 당에 관련된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복혈당은 증가합니다.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은 감소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초대사율 호르몬 운동도 안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 다음 포도당 대사 능력, 자, 대사 능력, 당연히 다음에 뭐다 그랬어요? 감소.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도 안 됩니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 어떻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 25번 초기 경증 치매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그랬죠? 자, 초기는 혼자 살 수 있다. 중기는 혼자 살 수 없다. 말기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우리 대상자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자, 혼자 살 수 있다. 자, 최초에는 기억력 저하가 좀 보이는 것이고요. 이 중증과 말기는 심한 어떤 정신인지 증상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정신 증상. 그 다음에 이건 말기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죠. 신체 활동 제한, 의사소통 불가능 이런 것들은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경증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기 기억력 저하. 자, 초기에는 단기 기억만 저하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다. 혼자 살 수 있다. 26번 파킨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뇌혈관이 좁아져 아니죠. 2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 아니고 도파민 과잉 분비가 아니라 저하로 오는 것입니다.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 네, 이게 맞는 답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파킨슨은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을 보입니다.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는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 이거 외에도 무표정하다, 걸을 때 느리게 걷는다, 서동이다, 또 관절이 어떻게 해요? 관절이 경직돼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서 관절이 경직되고 그러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들은 낙상이 잘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홀 아니죠.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저자녀 시기 먹으면 변비가 더 생기죠. 3번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채소 섭취는 항산화가 되죠.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정답이네요. 4번 칼, D, 철, C 이렇게 오셔야 합니다. 칼, D, 철, C. 5번 동물성 지방 섭취로 자 식물성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8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자 이런 것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증가는 다 없애고 두 개 중에 고른다. 두 개 중에 어떤 걸 고른다? 력 감소. 자 진짜 그런가 볼까요? 네, 1번 심근의 두께 증가한다 그랬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쓴 약은 우유와 함께 안되고 무조건 물과 함께. 2번 약이 없다면 증상이 비슷한 사람의 약을 안되죠.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용량을 2배로 안되죠. 4번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에 안되고 이전 약을 말고 바로 받은 처방을 먹습니다.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자, 금연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한다? 좋아진다. 무엇이든 노인의 기능이. 자, 그래서 무뎌진다 안 되고요. 혈압이 높아진다 안 되고요. 발작이 위험이 증가한다 아니고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아니고요. 그러면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자, 좋아진다, 회복된다가 답입니다.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자, 이것도 암기 숑숑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파디, 파는 파상풍, D는 디프테리아.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파상풍입니다. 10년마다 맞는 것 다시 한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디, 파상풍, 디프테리아. 32번 기록의 목적입니다. 1번 비용 절감 기록한다고 해서 비용 절감이 될까요? 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자, 서비스 제공한 거 이외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 완화는 아니지요. 세 번째,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그런 것 같죠?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어제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 등등을 다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복도 되지 않을 거고요. 4번, 문제 발생 회피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아니고요. 정답은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입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입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아니죠.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 되겠죠.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그러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합니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 아니고 서면. 상황이 급할 때 자, 원인부터 말하지 말고 과정 아니 결과를 말해야 되겠죠. 결과부터. 원인이 급하다, 상황이 급하다, 어떻다? 결과부터. 5번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이 서면 아니고 구두. 자, 그래서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네,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 2번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다.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그렇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아닙니다. 어디에서? 등록기관, 등록기관이라고 해져 있는 데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중단하면 안 되죠. 뭐 한 가지 더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영양 공급,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산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꼭 준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입니다. 효력이 없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한다? 채워줘야겠죠.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 안 되죠.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맞지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들은 에너지를 다른 호흡하고 이러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다 청력이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인처럼 말을 한다. 5번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반자위를 이렇게 취해준다고 했죠. 앉은 자세.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